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광양만권의 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겼다는 평가를 받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 정확히 10년 전 5월에 개막했죠. 오는 7월 10주년 기념 사업이 알차게 준비되고 있는데요.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산업과 석유화학 산단이 경제의 근간이던 여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엑스포 유치가 추진됐고 10년 전 여수 세계 박람회가 범광양만권을 배후 지역으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국제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열악한 인프라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천지개벽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지만 그 안쪽을 들여다보면은 지금 박람회 사후 활용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그때 했던 그 여수 선언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의 그 정주 여건, 이렇게 측면에서 보면은 관광산업하고 우리 3차 산업, 즉 서비스업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도시의 또 위상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1,000만 이상이 오는 관광도시가. 여수에서는 오는 7월 22일부터 열흘간 국비 5억 원과 시도비 7억 원 등 12억 원의 예산으로 박람회 10주년 기념행사가 펼쳐집니다. 코로나19 극복과 일상 회복에 맞춰 3년 만에 열리는 거북선 축제와 함께 리멤버 2012 Sing Again 여수라는 주제로 10년 전 이맘때 화려했던 행사와 기억들이 재현됩니다. 그 당시에 시민들이 행복했던 그 순간을 한번 소환하고, 그리고 그것을 공유하고, 그리고 박람회 사후 활용 문제를 어떻게 돌파구로 찾을 것인가 하는 것을 또 고민을 하고요. 여수시는 특히 박람회 10주년의 의미를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와 COP33 유치 열기로 계속 이어간다는 구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계 박람회를 개최한 도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그 국제 회의 도시가 큰 그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 2,000실 더 이상 되는 그 국제 전시 컨벤션만 들어선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관광 산업의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2012 여수 세계 박람회가 지난 10년의 변화와 성장을 바탕으로 새로운 100년을 설계하는 밑그림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42주기를 앞두고 지난 주말 광주에서는 추모 분위기가 고조됐습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진 덕분에 올해는 작년보다 추모객이 크게 늘었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종일 참배객들의 행렬이 이어진 국립 5.18 묘지. 추모탑 앞에는 헌화와 분향, 묵념을 하기 위한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고사리 손들의 서툴고 어색한 의식. 하지만 5월 영령들을 추모하는 마음만은 확실히 색입니다.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신기하기도 하고 희생해주신 분들한테 감사해요. 친구들과 함께 처음 광주를 찾았다는 대학생은 책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가슴 아린 감정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와보니까 모든 삶이 알듯이 확 올라온 느낌이 있더라고요. 5.18 민주광장과 금남로 일대에는 42년 전 역사의 현장을 직접 둘러보기 위한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풀리면서 5월을 맞은 광주의 구도심은 모처럼 다시 외지 추모객들로 활기를 띠었습니다. 지금 금년 그 4월 달부터 좀 이렇게 풀려지기 시작하니까 엄청나게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것이. 역사에 대해서 내가 많이 모르고 살았구나, 약간 그런 기분을 또 많이 느꼈고, 또 무엇보다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전남 도청 앞 광장에서도 5.18 42주년 기념식이 열려 5월의 정신과 가치를 배우고 체험하는 다채로운 문화 공연과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문자 메시지로 개인정보를 빼내 금융 사기를 하는 이른바 메신저 피싱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쉽게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하는 건데요. 이를 막을 마땅한 대책이 없습니다.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신상 정보를 얻거나 해킹 프로그램으로 휴대폰의 개인 정보를 빼가는 이른바 메신저 피싱.
피해자 계좌에서 돈을 빼가는 보이스피싱과 달리 확보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몰래 대출을 받아 가로채는 방식입니다. 말투가 아들 말투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아빠한테 이랬어 저랬어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전혀 의심을 안 했어요. 지난해 발생한 전화금융 사기 피해액은 1,682억 원.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금액이 메신저 피싱 사기였습니다. 메신저 피싱은 어떤 계좌에 피해가 발생했는지 곧바로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즉시 계좌 지급 정지를 하기도 힘듭니다. 메신저 피싱은 좀 달라요. 그거는 그 피해 확인이 금방 확인이 안 돼요. 메신저 피싱은요. 정확하게. 핸드폰이 이미 무력화돼 버리니까 대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알 수가 없죠. 그렇다면 사기범들은 어떻게 대출을 받는 것일까? 휴대전화로 계좌를 만들려면 은행 앱으로 신분증을 촬영해 전송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신분증이 아닌 신분증을 찍은 사진을 촬영해서 입력해도 본인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는 직원이 직접 신분증과 대조를 통해 본인 확인을 하지만 비대면 거래는 신분증이 실물인지 사진인지 가려낼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금융사기범들은 이 점을 악용해 본인 확인 절차를 쉽게 넘기고 대출까지 받아 가로채고 있습니다. 비대면 실명 확인, 중간에 신분증 촬영하는 데서 인식이 되면 가능하실 거예요. 그게 선명해서 그대로 인식이 가능하면. 메신저 피싱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 비대면 계좌 개설 방식 강화 등 금융사기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들에게 급여 또는 활동비 명목으로 금전을 주고받은 예비후보자 등 6명이 검찰에 고발 조치됐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인 A씨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운 대가로 자원봉사자들에게 670여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확인하고 후보자와 선거운동원, 자원봉사자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한 금품 제공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27일과 28일 이틀간 실시되는 사전투표에서 유권자들의 투표 편의를 위해 사전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선관위는 오늘부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포털 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위치와 가장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찾을 수 있도록 검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고 특히 고령자나 장애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들을 위한 임시기표소 설치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선관위는 유권자들의 투표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사전투표소 298곳을 1층 또는 승강기가 있는 건물에 설치했습니다. 21대 국회가 다음 달 후반기 일정을 시작하는 가운데 전반기처럼 전남의 국회의원들이 특정 상임위원회에 집중돼선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반기 국회에서는 민주당 소속 전남 지역 10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절반인 5명이 농해 수위에 집중됐으며 산자위와 복지위, 국토위, 법사위, 교육위에 각각 1명씩 배치됐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야당이 된 데다 농업 분야 의제는 상대적으로 여야 간의 이견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지역 핵심 현안들을 위한 전략적인 상임위 결정과 안배가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골프장에서 인공연못의 관리 태만과 이용객 부주의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17일까지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벌입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인공연못 주변 구명장비 비치 여부와 안전표지판, 조경시설 설치, 위험성 고지 여부 등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전남의 대표 여행 상품인 광역순환버스 남도 한바퀴가 다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남도 한바퀴는 코로나19로 그동안 운영을 중단했다가 지난 7일 재개했는데 이후에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고 일부 노선은 며칠 만에 매진되는 등 관광객들의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